조금 있으면 정식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정식을 많이 하잖아요. 정식을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정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정식을 할 때 배지를 말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배지를 물을 많이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나의 예가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정보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큐브유무라고 아시죠? 셀에서 키워갖고 큐브로 옮긴 다음에 심는 경우 있죠. 그런 거 보셨죠? 영상으로나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 큐브 육류할 때는, 큐브에서 육류할 때는 물을 1시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4, 5일을 물을 줘야 돼요. 왜? 큐브가 배지의 뿌리를 박을 때까지 물을 계속 줘야 돼요. 하루에 7번 정도 더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육류를 해요? 큐브로 안 하죠. 왜냐면 큐브로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형 농장들도 거의 큐브 육류를 포기하고 트레이 육류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트레이 육류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또 어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포트에다가 그냥 포트 올려놓고 드리퍼 박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파고 계신 분 있잖아요. 드리퍼를 박는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가 큐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박힐 때까지 물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파고 심는 분이죠. 안에 파고 심었어요. 파고 심으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이 있죠. 그리고 뿌리가 안에 이미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식물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셀하고 내가 봤던 포트하고 배지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게 물을 주고 하루에 2-3번 정도 주면서 계속해서 말려야 돼요. 이미 뿌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또 상황이 다를 때 이럴 경우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이 뜨거울 때 있잖아요. 7월, 8월 때 강관일 때는요. 이때는 물을 또 계속 줄 수도 있어요. 왜? 근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뿌리가 또 안 내리거든요. 이때는 양액물로 근권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계속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을 줘라 말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큐브 육면은 100% 물을 계속 줘야 되겠죠, 처음에. 반면에 내가 포트에서 육면한 사람들은 드리퍼로 박을 때는 물을 계속 줘야 되지만 드리퍼로 한번 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정식물을 주듯이 포트하고 배지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물만 한 번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물을 하루에 1-2번씩 준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너무 내가 심은 데 배지가 마를까봐 서서히 말라가게 하려고 한 번씩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한번 쭉 말리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말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근권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에서 뿌리가 안 내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물을 계속 준다. 냉각수용으로 준다. 냉각 목적으로 준다. 그 원칙은 말리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뿌리가 내리고 나면 말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파고 심으시잖아요. 파고 심으신 분들은 사실은 물을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근권 온도를 낮출 목적이라면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근권 이시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근권 이시는 어렸을 때 높아야 될까요? 컸을 때 높아야 될까요? 어렸을 때 높아야 되는 건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광량에 따라 가야 돼요. 광량이 세면은 이시가 근권이가 낮아야 되고, 광량이 없으면 이시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토마토가 좋아하는 이시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강광기 때는 3.5에 4.5 사이. 여기서만 근권 이시를 말해요. 약광기 때는 한 7에서 9까지를 좋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에 따라서 내가 근권 이시를 조절하는 거고요. 근권 이시라는 거는 내가 식물한테 이시를 2.5를 주고 3.0을 주든 어때요? 반응하는 건 근권에서 반응하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무리 5.0을 줘도 근권 이시가 5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공급을 3을 공급했는데 근권 이시가 5일 수도 있어요.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식하고 이시를 높게 공급할까요? 아니면 컸을 때 높게 줄까요? 예? 컸을 때 낮출까요? 정식하고 나서 이시를 높게 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근권 이시를 맞추려고 해요. 근권 이시를 맞추려고 하는데 근권 이시를 낮추려고 하는데 보세요.
근권이실을 맞추려고 하는데 식물이 물을 많이 빨아먹으면은 제 아들내미가 저 외국 가 있는데 잠깐 저는 왜? 영어로 하세요. 왜? 카드 써 그냥 알았어. 왜? 아들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카드 쓴다고 허락받는다 전화 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좀 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고 처음에 공급할 때 이 씨를 포수할 때 있잖아요. 3.0, 3.5 이상으로 해요. 보통 우리가. 왜 3.0, 3.5로 할까요? 나무가 작잖아요. 작은 나무는 물을 조금밖에 안 먹죠. 이 씨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포수할 때는 3.0, 3.5로 포수하고 비료가 맡기려면 나중에 2.5로 떨어뜨리긴 해도 처음에는 3.0, 3.5로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 이씨는 뭐예요? 뿌리의 이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의 이씨. 그래서 뿌리의 이씨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권 이씨라는 거는 바로 식물체가 살아가는 뿌리의 이씨. 그래서 이거는 어렸을 때고 컸을 때고 간에 간광기 때 보통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3.5에 4.5를 받고 약광기 때는 7, 9를 잡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8월달 심었잖아요. 지금요. 8월, 9월에 심으면 간광기죠. 그럼 목표의 씨가 3.5, 4.0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심었을 때 3.5, 4.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를 포수를 할 때 3.0, 3.5를 포수를 해줘야 내가 목표라는 3.5, 4.0이 금방 도달하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이 씨를 처음에 낮게 공급하다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근권의 이씨를 봐요. 근권의 이씨를 목표의 씨 3.5, 4.5로 빨리 도달하게 하려면은 호수할 때 좀 높게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토마토가 굉장히 이씨를 높아요. 토마토가 오이도 되게 이씨를 높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올해 재배를 해서 이씨가 높아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토마토 오이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배수가 안 되면 죽는데 배수가 안 되면 농사가 안 돼요. 땅이 딱딱해지면 농사가 안 되는데 이씨가 높다고 농사가 안 될 일은 없어요. 이씨가 높으면 조금 단단해지고 맛있어질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 이제 정식 초기라 앞으로 지금 심을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내일 심을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제 저기 정식할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라 하죠? 근육 단련하기라고 했죠. 건조하게 관리하기.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영양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광합성 양분 주기. 광합성 양분 주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온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낮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반 그냥 꺾어버려요. 아까보다 꺾어버려요. 그게 뱃속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어제 오늘 날씨 봐갖고는 한 열흘 정도 계속 더울 것 같거든요. 근데 빨리 꽃이 피었을 때 빨리 재봐야 되고 세 번째가 차광하기예요. 차광에서 야간에 증탄량이 많아지니까 증탄이 너무 많으면 식물체가 뿌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차광에서 증탄량 줄여주기. 그래서 처음에 건조하게 관리하기. 건조하더라도 주의점이 있어요. 건조하게 하되 빠데 나왔구나. 예. 건조하게 하되 뭐가 문제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건조한 거 포기하고 뭐라고요? 물을 왕창 해서 냉각시키기. 근데 내가 굳이 온도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다는 얘기는 근권 온도 32도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괜찮아요. 35도, 36도를 얘기하는 거지 28도, 30도 이거는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온도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제어기 관련해서 쭉 배지까지 쭉 할 건데 제어기를 이제 양액 제어기 보면은 뭐 마그마 있고 뭐 저기 서원거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양액기계 AS 문제 관련해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AS는 좀 메이커 사면 AS 문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메이커 쓰면 상관없냐면은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양액 설치하실 때 반드시 논산 쪽 부여 쪽에서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빨리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서원을 하든 신안을 하든 마그마를 하든 간에 마그마가 와서 설치해 주는 거 아니죠? 누가 설치해 줘요? 업자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싸다고 멀리 있는 업체 오면은 AS가 잘하는. 그리고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부여에 농자재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싸다고 저기 더 해왔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자꾸 와서 고쳐달라고 한대요. 뭐 문제 생기면 그러면은 잘 고쳐줄까요? 안 고쳐주죠. 그래서 그냥 서원을 하건 신안을 하건 마그마를 하든 이 기계는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냥
기계 골라놓고 동네에다 신청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들 다 거래하거든요. 그 업체들하고요. 그래서 하시고, 예? 아이 그래도 그래도 멀리면 더 하나요. 멀리 하면 더 하고. 지금 그래서 양액 기계 좀 제가 딴 것보다요. 어제 조금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일단은 관수 라인을 설치하실 때 그 융합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고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융착식으로 하면은 라인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비싸요. 대신에 훨씬 더 내구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융착식하고 좀 뭐죠? 이렇게 뭐라고 다시요. 이게 뭐라고 했죠? 예, 융착식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20mm짜리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관수 라인은 한 8년 정도를 원칙으로 잡아요. 이것들이요. 8년을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8년 정도면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일반적으로 이 배관 우리가 배관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물을 미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좋을까요? 뒤에서 앞으로 미는 게 나아요. 우리가 관리하기 편해요. 왜 관리하기 편한 줄 아세요? 앞에 보면은 엔드 밸브를 달아놓고 이게 밸브를 달아놓거든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가서 열면 힘들잖아요. 주기적으로 왜 언제 얼만큼 주기적일까? 주기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셔야 돼요. 여시면 뭐가 나오냐? 그 안에서 뭐가 찌꺼기가 계속 나와요. 그걸 계속해서 한번 열어주셔야 이 압력 보존 단체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가면 어때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 마감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앞쪽에 하시는 게 낫다는 거하고 앞쪽에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양액을 설치하실 때 100m 쏘는 게 낫을까요? 50m 쏘는 게 낫을까요? 50m 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을 가운데서 양쪽으로 빼셔야 돼요. 앞에서 뒤로 밀면은 그 편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가운데 근데 공사비는 좀 더 들어가요. 근데 내가 공사비가 정 없으면 앞에서 뒤로 미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중간에서 양쪽으로 미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A 업체, B 업체가 있어. 근데 1헥타에 이 사람은 뭐 8천만 원 해준대. 이 사람은 1억 해준대. 근데 이거 내역을 봐야 돼요. 융착식이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앞에서 양쪽으로 미느냐. 양액 기계가 뭐냐. 그 다음에 양액 설치할 때 기계에 보면은 그 배관 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켓으로 그러니까 P로 하면 안 되고 저기 UPVC라는 게 있어요. UPVC라고 해서 우리 보면 수도관 같이 생긴 건데 좀 두꺼운 수도관이 있어요. 요걸 쓰셔야 오래 쓰고 내구 쓰기 고장이 잘 안 나거든. 내기 물이 잘 안 새요. 이런 거 하려면 단가가 비싸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것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와서 싸다고 뭐 싼 게 아니고 전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또 물어보신 분 때문에 요거 지금 집에 바닥에 설치하시고 수축 프로프 설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U자형 말고 바닥에다 그냥 까는 거 있죠. 요거까지 제가 오케이 하겠어요. 왜냐면은 바닥에 깔다는 얘기는 수축 프로프 깔고 배지를 올려놔요. 그러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배지가?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배지가 햇빛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배지가 햇빛에 가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뿌리가 안으로 밑으로 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지를 구멍을 배액구를 뚫었을 때 배지가 햇빛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배액구로 그 뭐가 안 나와요? 뿌리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건 U자형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가운데가 햇빛을 항상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물주머니 생길 수 있고 뿌리가 나와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시드름병이나 흑마름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은 이제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지금 버터로 하는 게 대세잖아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저기 김제를 갔더니 U자형 배대에다가 충전식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 뜯어내고 버터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지대 보시면은 여기 설치하는데 이 거터도요 0.6짜리 있고 0.6mm짜리가 있고 0.7mm짜리 있고 0.8m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껍고 조금 이제 그 뭐죠? 그 내산성이 강한 그 강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0.7이나 0.8짜리 쓰셔야지 0.6짜리 쓰시면은
구멍 뻥뻥 뚫린다 이게요. 실제로 노탄에 와 있는 대형 온실이 하나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한 지 한 10년 됐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지금 후배가 난감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실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0.7이나 0.8짜리를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것들은. 또 이게 다 단가예요. 이것들이 0.6, 0.7, 0.8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미는 가격이 이것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거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거터가 있으면요, 얘가 구배가 틀어져요. 그러면 물이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옆으로 넘치겠죠. 옆으로 넘치면은 눈으로 보기 싫어서 그렇지 작물이 자라갈 때는 별 문제가 없죠, 이것들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 없고. 그리고 이 거터의 높이는,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는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거터 높이는? 거터의 높이. 환경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높이에 축구 높이 달라요. 그래서 단동온실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설치하세요. 여기 요만큼 다 붙여갖고. 연동인데 한 4m 되면요, 한 60cm, 80cm 설치하시면 되고요. 축구가 한 5m만 넘어가면은 80cm, 1m 정도. 대신에 저거 있어야 되죠. 저기 레일 타고 다녀야 되죠. 레일만 타고 다닐 수 있다면은 80cm에서 1m로 하는 게 좋고요. 5m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내가 레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축구 높이가 4m면은 한 60cm에서 80cm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온실이라는 건 재배 면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재배 공간이, 재배 면적이 이 바닥 면적도 있지만 뭐예요? 이것도 재배 면적이 속하죠. 이것도 면적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단동을 13m 파이프 박아서 하는 경우는 3줄 들어가고 최대한 낮춰서 내가 불편하도록 하게 놨고, 재배 공간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4m 정도만 돼도 한 60cm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m 넘어가면은 80cm에서 1m 정도 해야 작업이 편합니다. 대신에 레일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 이제 짓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여기 세도의 대부분이 이제 단동온실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부시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7, 8년은 더 경제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3m짜리에다가 3줄 넣고, 4줄 넣지 마세요. 3줄만 넣으세요. 3줄만 넣고 하시면 돼요. 3줄만 넣어도 충분해. 3줄 넣어도 6줄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많이 들어가면서 경제성이 안 나오죠. 아유, 좀 천천히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는데요. 유인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한 줄에, 그러니까 1m짜리에다가 6포기를 심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공간을 넓히는 것이 4줄하고 요 코트머리 있잖아요. 여기 농사 안 돼요. 여기 4번째 줄, 여기 안 돼요. 가쪽이 이쪽이. 천연염. 그래서 보통 13m짜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봐도 3줄이 맞아요. 3줄 하는데 대신에 조금 한 포기 더 심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유인을,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제 재배 공간을 따질 때 토마토는 유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수록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재배면 우리가 따질 때는 제곱미터당 2폐 개수를 따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4줄 들어가서 포기수를 뭐 1500포기 심으나 3줄 들어가서 1500포기나 실제로 제곱미터당 2폐 면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줄이면은, 제가 뭐 어디 청양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 3줄 정도가 적당하지, 4줄 되면은 일단 작업이 불편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못해요. 작업은 가쪽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다음 점적 코스하고 점적 핀이 있는데, 점적 코스는 이제 쓰시지 않겠죠. 당연히 점적 코스는 쓰시면 안 되고 점적 핀을 쓰게 될 건데, 그 점적 핀에 대해서 이제 압력 보존 단추라고 되어 있죠. 점적 코스는 이제 요거 같은 거, 점적 호스를 쓰라고 권장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어디다 쓰라고 할까? 점적 호스 같은 경우는 물이 수질이 안 좋은데 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라고 하는데, 수질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수질이 웬만하면은 지금 점적 호스 같은 경우는 물량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잘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점적 핀으로 전부 다 대체됐을 텐데, 지금 일단은 이 점적 핀을 할 때요, 보통 우리가 0.8에서 3바라고 되어 있죠. 이게 0.8에서 3바라는 뜻은 뭐냐면은 0.82나 3바나 물량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0.8에서 3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양액기에서 펌프로 물을 막 때려 물을 밀어붙이면은 앞이 압력이 세고 뒤로 갈수록 압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압력 고정 단초를 하게 되면은 0.3바에서 0.6바에서 0.3바까지는 물이 같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0.8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마지막 줄 있죠. 내 양액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배관 끄트머리에서 한 1바 정도 걸리면은 어떻다? 물이 거의 균일하게 들어간다. 근데 균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오신 분들 10% 오차는 허용한다. 10% 허용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오차를 작게 넣을수록 어때요? 압력 보존 단추도 비싸지고 고장도 잘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는 오차를 인정하는데, 만약에 저게 0.8바가 아니고 뒤쪽에 만약에 0.5바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물량 차이가 커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양액기계에서 양액 펌프에서 가장 멀은 곳에 있는 것이 1바 이상 1바 정도만 걸리면은 우리가 완벽하다 얘기를 해요, 얘들아. 그 다음에 보통 우리 2리터 시간당 2리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2리터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 씁니다. 2리터, 3리터, 4리터 있는데 우리는 2리터짜리 써요. 우리 1헥타, 뭐 2헥타 다 2리터짜리. 2리터란 무슨 뜻이에요? 시간당 2리터가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분 들어가면은 90에서 한 100ml 사이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딱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게 보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2리터짜리거든요. 색깔별로 다 달라요, 용량이. 근데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 쓰는데 2리터짜리 쓰게 되면은 보통 3분 넣으면 100ml 정도. 1리터짜리도 가끔 써요. 근데 여기서 압력 보정 단추의 용량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2리터를 쓰는 이유가 너무 작은 걸 쓰면 어떻게 돼요? 물 주는 시간이 길어져 갖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3리터짜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4리터짜리 쓰면 물이 조금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100ml를 들어갈 때 2분 만에 100ml 들어가는 것보다 5분 만에 100ml 들어가는 게 배지가 더 균일해져요. 그러니까 배지의 함수율이 똑같아진다는 얘기,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드리퍼 용량이 커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 배지의 구역에 따라서 물의 용량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2리터 쓴다고 했잖아요. 왜 2리터 쓰냐? 그냥 2리터가 가장 여태까지 써봤더니 2리터 정도가 가장 무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내가 막 5헥타, 10헥타짜리 쓸 거 아니면은 1헥타, 2헥타짜리 오시려면 그냥 2리터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도 이 용량의 의미가 바로 저희 2리터라는 의미가 바로 시간당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배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권의 Ac가 중요하고 근권의 pH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급보다. 그러면은 근권의 pH와 근권의 Ac를 조절하려면 뭘 보고 우리가 하죠? 백을 측정하잖아요. 백을 받죠. 백을 받아요. 그럼 백과 근권이 같을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앞면은 좀 유사하고요. 호이어 배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흙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배지의 성능이 좋을수록 배과 배지의 거의 일치해요. 이것들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그럼 우리가 코코넛 배지를 측정을 할 때 우리 호이어를 다 쓰시니까, 코코넛 배지를 쓰시니까 백을 받아서 백의 pH와 EC를 측정하시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바로 헛백이라는 가짜 백이 나와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버터 하나 잘라서 놓고 측정을 하는데, 야, 내가 분명히 2.3.0으로 공급했는데 요즘에 광량도 좋고 그러니까 근권이 시간 4.0이면 좋겠어 해서 근권 100을 받다 봤더니 한 4.5, 4.5 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헛백이라는 거 뭐냐면요, 이게 실제는 근권 이시가 되게 높은데 물길이 생겨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를 막 여기저기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물길 따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권 이시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게 되겠죠.
훨씬 낫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우리 헛백이 나온지 안 나를 보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배지에다 손을 집어넣고 꺼내서 짜갖고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꺼내서 측정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헛백이라고 불러요. 헛백. 물길이 생긴 거죠. 물길이. 그건 그 산발에 꼽는 거는 믿을 수 없어. 그거는 가짜. 그거는 우리 그 TDR이나 FDR 센서 있잖아요. 그건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안 맞아요. 온도만 맞아. 온도만. EC하고 pH는 다 다르다. 그거는 맞을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프리바, 호겐드론, 뭐 홀티맥스에서 나온 TDR, FDR 센서 있나요? 다 뭐예요 지금? 뭘로 재요? 배지 무게재 측정기로 해서 무게해서 100으로 그걸 측정하죠. 왜 그럴까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FDR이나 TDR 센서 갖다가 배지 함수율과 EC, pH 측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면 같은 경우는 주사기로 빼고요. 포이어 배지는 손을 집어넣어서 짜갖고 측정을 해요. 대신 100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100을 받죠. 100을 받고 측정하는 이유가 항상, 근데 여기서 100 측정할 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100의 pH와 EC 측정할 때 오늘은 10시에 하고 내일은 11시에 하고 내일 12시에 하면 될까요? 같은 시간대에 항상 같은 시간에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했으면은 계속 12시에 하셔야지, 오늘은 12시에 하고 내일은 한 2시에 해버리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변하거든요. 왜냐면 식물체가 광량에 따라서 먹는 질소나 가리양이 달라져요. 그럼 pH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대에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점심 먹고 딱 온실 한 바퀴, 그러니까 운동 겸해 한 바퀴 돌거든요. 그때 측정했어요. 항상. 되게 그때 하면 맞아요. 점심 먹고 나서 거의 1시 정도에 하면은 거의 맞아요. 첫100 나올 때도 아니고 항상 그때 정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헛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분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세도 어느 쪽을 갔더니 이 압력 보존 단추에서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뭐냐면 드리퍼를 하나만 꼽아야 돼요. 근데 가끔 다녀보니까 좀 돈 아끼신다고 이 압력 보존 단추 하나에서 2가닥짜리하고 3가닥 이런 거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안 맞아요. 우리가 목표가 아까 뭐 압력 보존 단추 쓰고 하나 빼도 편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10%가 난다고 했죠. 그럼 어때요? 이 압력 보존 하나에서 2가닥, 3가닥 빼면 어떻게 될까요?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 그 전에 보면 세도 지역 다니면서 제가 본 분한테는 앞으로 하실 때는 이제 하나짜리 쓰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새로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짜리 설치하셔야 된다. 이거 2개짜리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거 점적 pin의 개수로 분지수가 많을수록 불균열하다 이거거든요. 4리터짜리 4리터짜리요? 아유, 그거 너무 욕심 부린 거지. 4리터 쓰게 되면은 이게 배지가 다 안 젖어요. 수직 배수가 돼서. 네. 하실 때 그러니까 2리터짜리 쓰시고 그냥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2리터.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2리터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한 95%가 2리터 써요. 그 다음에 99%가 한 줄짜리 쓰잖아요. 그냥 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쓰시면 돼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남들 쓰는 거 쓰면 되는 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갖고 하나짜리 쓰라는 거고 2리터짜리 쓰라는 거니까요. 말씀드렸죠. 용량이 큰 거 쓰면은 배지가 물이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옆이 잘 안 젖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적관을 저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점적관 위치를 볼게요. 점적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붙여 가까이 놨다가 이제 멀리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되면 뿌리 발달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요. 이제 사실은 붙이는 것보다는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배지가 품질이 좋으면. 배지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수직 배수가 너무 잘 되는 배지 있죠. 예를 들어서 코코넛 칩이 한 60%, 70%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바짝 붙여야 되는데, 앞면이라든가 더스트 비율이 앞면 배지라든가 더스트의 비율이 한 50% 되는 것들은 바로 붙이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낫다 이거들요. 처음부터. 왜냐면 일을 2번 하고 3번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배지를 주문했는데 칩이 많아서 물 주면 쭉쭉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럼 붙였다가
뿌리가 발달함에 따라 옆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야 그 점접히는 위치를 붙여야 돼, 떨어뜨려야 돼. 그럼 얘기하기 참 애매하죠. 안면 같은 경우는 야 그냥 붙이는 것이 좋지만 일 2번 하기 힘드니까 저기 그 뭐죠? 그 정식구 맨 가장자리 꼽아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안면은 거의 균일하잖아요. 반면에 코코넛 패치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셔갖고 저기가 너무 배지가 수직 배수가 잘 되면은 붙이고 수직 배수가 잘 안 되는 배지 같으면은 좀 옆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원칙은 보시게 되면은 저거 앞면 배지로 한 건데 떨어뜨릴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붙였다가 떨어질수록 뿌리 발달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계속 붙여놓으면 계속 붙여놓은 것보다는. 그다음 점접권에 막히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아까 배관을 뒤에서 앞으로 밀으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막힘 때문에. 그 막히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이 이제 물리적 원인은 이제 공사 도중에 가끔가다 이제 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본 게 보면은 세 번째 거 미생물 원인이 제일 커요. 미생물 원인. 근데 미생물 원인이 보면은 배관을 농사 좀 해보신 분들은 엔드밸브 열어버리면 뭐가 이렇게 쑥 나와요. 미끈미끈한 노란색이거나 연두색인데 미끈미끈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요놈들이 그 물때라고 하죠. 요것들이 딱 끼게 되면은 배관이 그 점적 압력 보정 단초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 미생물에 의한 것들이 이제 제일 심한데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배관이 겉은 흰색이고 안은 검정색이잖아요. 왜 그러냐? 옛날엔 검정색이었어요. 왜 검정색이었냐면은 햇빛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검정색이었다가 이제 요즘에는 검정색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이제 흰색으로 바꿔놓은 이제 조금 개량된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검정색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시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제일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미노산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좋아지라고 여기서 혼합 탱크에다가 아미노산을 부었어요. 보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미노산은 유기물이죠. 유기물은 뭐의 먹이에요? 미생물의 먹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관에? 미생물이 증식하겠죠.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 또 어떤 분 이런 거는 있어요. 저 센터에서 보내주는 EM 미생물 있잖아요.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이 더 잘, 반드시 막히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막힐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얘들이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제 엔드밸브 열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미생물을 중간중간 바깥으로 배출해주라고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원인인데 이거는 비료가 우리가 이제 볼게요. A통에다가 인산가리를 인산 함유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A통이 다 석고가 돼버리죠. 반대로 질산칼슘을 B통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석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A통, B통에 있는 게 100분의 1로 섞여서 이 혼합탱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침전되는 게 좀 늦어질 뿐이지 침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길로 가겠죠. 쭉 가겠죠. 그럼 우리가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샌드 필터 또는 디스크 필터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유가 되시고 공간적인 여유가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워낙 시설비가 억대로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공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샌드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왜 유리하느냐? 바로 저 비료 찌꺼기를 거기서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좀 더. 그러면은 내가 압력 보존 단초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디스크 필터 있죠? 이거를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왜요? 찌꺼기가 보면은 보시면 써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슨 돌가루가 막 들어있잖아요. 돌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 필터를 갖다가 주기적 청소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압력 게이지 양쪽 보고 3바 2.9바 청소, 3바 통과, 3.0 2.9 다시 청소 이렇게만 반복해 주시면은
저 화학적 침전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작기가 다 끝나면 뭐 하셔야 돼요? 질산과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청산호가 나오는데 질산하고 그 다음에 차이온프나 나트륨을 이용해서 비료가 배가 그러니까 그 압력 보존 단추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녹이셔야 돼요. 한 번씩 녹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녹진 않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수경 재배하시는 분 중에서 엔도산이라든가 페로산이라 후아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거 왜 쓸까요? 쓰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도산이나 후아산이나 이런 같이 과산화수용계지 약재를 집어넣게 되면은 미생물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압력 보존 단추가 막히는 것, 미생물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이것들이요. 그다음 또 하나 효과가 있죠. 그거 집어넣으면은 근권의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도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병 발생을 줄여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산화수 약재를 쓰게 되면은 이끼 발생이 줄어들어요. 이끼도 문제가 되거든요. 온실에서. 이끼가 발생하면은 이끼가 바로 또 병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끼 발생도 좀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적관이 막히는 이유는 물리적 원인은 저거는 뭐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원인은 비료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미생물의 원인은 배관에서 이런 미생물이 증식해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꺾임주의 이런 거는 뭐 저희가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설비 점검 항목 중에서 보면 탱크 같은 경우는 수위계 같은 걸 좀 놨으면 좋겠는데요. 그 수위계를 왜 놓으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주말 출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게 수위가 물이 없는 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용수 펌프, 그러니까 원수 펌프에서 저기 혼합 탱크로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서 모터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검 항목이 있는데 탱크, 펌프, 혼합 탱크, 양액 공급 장치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특히 pH하고 EC 있잖아요. pH는 교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그랬죠. 산탱크에 산을 넣나요? 넣어요. 어떤 사람만? 산이 많이 필요한 넣어요. 그러면 내가 산탱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pH를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센서를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저거 한번 산탱크 쓰신 분 중에도 요거 한번 잘못 나갔다가는 그냥 당일날 그냥 전멸이에요. 그냥. 그래서 산탱크 특히 pH하고 EC 센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여과기는 말씀드렸듯이 압력 게이지 달아서 주기를 청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액 탱크, 뭐 압력계, 유량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기는 낙뢰 방지책을 해서 어제 뭐라고 했죠 제가? 낙뢰 방지하려면 3상짜리 콘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설치하시면은 아주 배수편은 낙뢰 떨어질 때 빼다 버리면 되거든요. 낙뢰 떨어질 때 물 들어갈 일 있나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요. 그럼 빼버리시면은 내가 낙뢰 맞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 낙뢰가 문제가 제가 겪어보니까 2번이나 겪었댔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낙뢰 자체로 저는 이제 그때 네타핀 거 썼거든요. 그 보드 가는데 100만 원이래요. 그 보드를 제가 주문해서 갈아야 되는데 문제가 택배로 오잖아요. 한 4일을 물을 주는데 그 어떻게 해요? 원수 탱크에서 바로 연결해서 펌프로 해서 물을 주긴 줬거든요. 아,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낙뢰 안 맞으려면은 그냥 빼놓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독은 이건 넘어가고 공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요. 배지. 요 앞에 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 시설 내역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배지 특성은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배지라는 거 제가 볼게요. 배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제 설명드렸죠. 토양하고 배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했어요? 배지라는 거는 더 적은 뿌리로 더 많은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지라고 했죠. 그 배지 특성은 바로 식물이 세라하게 아주 수적화된 걸 우리가 배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는 일단 배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배지를 쓰게 되면은 병해충이 없겠죠.
병에 좀 없겠죠. 특히 이제 코코넛 배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식물에 유래했지만 코코넛 껍데기는 토마토와 다르잖아요. 코코넛에 있는 병이 토마토에 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코코넛 배지가 왔을 때는 일단 병균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토마토에 오는 오이에 오는 병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나가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배지를 처음 갈았는데 왜 청국병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배지를 처음 갈아서 그것도 안면으로 갈아탔어. 안면 같은 거 뭐예요? 불에 돌을 녹여서 바람 불어서 만든 게 뭐예요? 안면이잖아요. 그러면 안면이란 건 균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안면을 처음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국병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보통 그 사람은 배지도 왜 나왔을까?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내가 이 신발이 있잖아요. 바닥에 뭐가 있나요? 흙이 묻어 있죠. 내가 온실로 들어오면은 그게 비산했다가 배지로 떨어져요. 그러면 농도가 낮을 뿐이지 균은 존재하게 된다 다시요. 그 다음에 내가 배지를 갈았는데 배지 베드하고 배가 청소했어요? 소독 제대로 안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균하고 세균이 곰팡이와 세균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어차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떡합니까 다들? 바닥에 멀칭을 하죠. 멀칭하는 것도 설명드려요. 아까 제가 앞에서 빼먹었기 때문에 바닥 멀칭할 때 바닥 멀칭하잖아요. 멀칭할 때 물이 통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통과하면 안 돼요, 절대로. 특히 우리 태도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방수가 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방수천 깔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수천 깔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습이 올라가. 맞죠, 습이 올라가서 그래요. 겨울에 난방하잖아요. 네. 난방하면은요, 이게 물이 통과하면은 이 난방한 그 열이 땅에 있는 열을 갖다 땅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에너지 분실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습도 올라가고. 그래서 무조건 방수포가 하셔요. 특히 겨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하나를 그래서 이거를 까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에는 흙이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바닥에 방수포 깔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도 통과하지 않고 흙도 위로 비다하지 않겠죠. 그래서 까실 때는 반드시 방수포로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어떤 실제로 방수포하고 물이 통과한 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업자분들이 왜 자꾸 이걸 까시라고 깔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흙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흙이 숨을 쉬어요? 왜? 숨을 왜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돼요? 흙이 올라오면 안 되지 위로. 완전히 밀봉돼야 되죠. 흙이 못 올라오게 막아야죠. 그래서 항상 그래도 실제로 다녀보면은 저도 가격차가 나서 그걸 까는 줄 알았더니 가격차도 없는데 왜 이걸 했을까 했더니 이거는 이제 확신범. 우리가 있잖아요. 확신범하고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범이 더 무서워. 확신범들은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걸 해주시고 이것들이. 뭐 배지 안정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안면이라든가 펄라이트라든가 코이어를 사용하시면은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들이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 친화성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보면은 토양의 공급률은 50%잖아요. 배지 같은 거 몇 %예요? 한 75에서 90% 되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공급률이 높기 때문에 실뿌리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어하고 이 공급률이 앞면이 코이어보다 높아요. 앞면 같은 경우는 90%에서 95%고 코이어는 한 70% 돼요. 흙은 50% 미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면이 제일 일단은 물리화학적으로 훌륭하고 그 다음에 코이어고 그 다음에 흙이다.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은 앞면으로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느냐? 코이어 농사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코이어를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코이어의 볼륨이 앞면보다 어때요? 크죠? 왜 커요? 바로 저것 때문에. 공급률이 실제로 실제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뿌리 공간은 코이어와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보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지의 보수성이라는 거는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죠. 보수성이라는 거. 그래서 보수성은 이제 물리성이 보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성이라는 건 물 빠짐이 좋은 걸 우리가 배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성이 뛰어나면서 배수성도 뛰어나야 된다고요. 뭐냐면은 물을 갖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식물이 해로운 물은 바깥으로 뺄 수 있는 배수 능력이 뛰어난다고요. 그래서 보수성과 배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또 코이어 배지에서 칩이 70%면 뭐가 좋아요? 보수성이 좋아져요? 배수성이 좋아져요? 배수성이 좋아지죠. 코이어에서 더스트의 함량이 늘어나면 배수성이 좋아져요? 보수성이 좋아져요? 보수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수와 보수성이 서로 적절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코이어 배지를 하시는데 습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칩을 70%짜리 써요. 그럼 뭐가 안 좋아져요? 보수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어 배지에서의 습해가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구를 크게 뚫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크게 뚫으면 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배지가 좋냐 나쁘냐를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진 않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뒤도 볼게요. 그다음 배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EC라든가 함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배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배수 능력이 뛰어날수록 우리가 좋다고 얘기했대요. 배수 능력이 뛰어난 거는 암변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코이어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흙이 좋고요. 이 배수 능력을 볼게요. 이게 배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냐면요, 배액과 배지가 다르다고 했어요. 배지의 EC와 배지의 EC와 배액 EC는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계산해 볼게요. 배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진의 EC에서 공급 EC를 빼고 다시 배액 EC 나누기 배액 EC에서 공급 EC를 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배수 능력이 나와요. 배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예시가 있죠. 공급이 3.5인데 배기량이 4.5이고 배액이 4.0이면은 배수 능력을 우리가 50%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수 능력이 100%면은 완벽한 배지고요. 배수 능력이 50% 이하일 때는 배지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수 능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배수 능력이 나빠져요. 왜냐면 유기물이기 때문에 흙에 가까워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야, 배지를 코이어 배지인데 자주 바꿔야 되니 물어보는데 저 배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겠다. 예를 들어 오늘 배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저 배수 능력을 측정해 보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체크해 보세요.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배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게 뭐라고 배지 중에서요? 안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코이어, 그 다음에 흙이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수 능력이 0에 가까울수록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안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예? 그리고 화학 물리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구입할 때마다 배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안면 배지나 펄라이트 배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무기물이잖아요. 근데 변화가 별로 없는 편인데 이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매번 달라요. 롯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원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서원 걸 쓰고 있는데 2024년도 물건이 다르고 2025년도 물건이 다르고. 왜 다를까요? 코이어는 농산물이죠.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이, 날씨에 따라서 배지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섞잖아요. 사람이 섞다 보니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 구입할 때마다 배지의 물리성이라든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쓰신 분들 있잖아요. 레이어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레이어가 유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거는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 입자가 큰 게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코이어 배지 보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는 것은 밑으로 빠지고 큰 건 위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이어 이 자체를 내가 섬유자듯이 짜지 않는 이상은 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적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코이어 배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코이어 배지 쓰시는 분? 네? 버리기 쉬워서 그런 거죠? 사실은 재배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야, 코이어 배지가 안전하지 않아? 물론 말렸을 때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어떻게 물이 하루 종일 안 들어갔어. 그때는 코이어 배지가 안전해. 근데 하루 동안에 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거 갖고 안전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안전성 갖고 얘기할 때는 배지가 말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면이 더 안전해요. 왜냐? 안면은 내가 구입을 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뭐 드라이 마스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입한 드라이 마스터와 여기 정 사장이 구입한 드라이 마스터는 품질이 거의 같거든요. 근데 내가 코이어 배지를 구입을 하면은 내가 같은 회사 걸 구입해도 들어오는 현적 날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같은 날짜라도 로트 번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원격으로 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안면 드라이 마스터를 똑같이 구입한 15리터짜리 쓰면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코이어 배지를 버스트 60%짜리 A, B, C 네 분이 사셨다고요. 근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배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서 봐야지만이 내가 이 사람의 물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그럼 안전소에서 이거 보면은 배지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면이 유리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뭐 화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코이어 배지하고 안면 배지하고 그 양액을 탈 때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철을 2배를 넣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1톤에 2kg 타시죠? 처방전 보시면 수경재배 하시는 분 1톤에 2kg 타시죠? 안면 배지는 1kg 타요. 네? 보통 우리가 1톤에 2kg 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형 치하 능력이라서 저기 보이죠? 코이어는 철을 땡겨요, 지가. 그러니까 철을 땡긴다고, 지가. 그래갖고 철을 2배로 넣어줘야 철거필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안면 배지나 폴라이트 배지가 톤당 1톤, 보통 우리가 1kg 정도 넣으라고 권장하거든요. 근데 코이어 배지는 2kg 넣으라고 권장해요. 왜? 철을 땡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이어 배지는 처음에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은 코이어 배지를 딱 하게 되면은요, 코이어 자체가 과일 열매잖아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질산칼슘으로 포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양액을 한 3.5로 넣은 다음에 포수하고 물을 빼주라고 하거든요. 한 2-3번 정도. 왜? 거기 있는 과일에 있는 가리와 가리를 빼주고 칼슘을 채워야지 하지만, 왜냐면 가리와 칼슘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가리가 많으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수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배꼽사고가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충분히 포수를 해주고 해야 되고요. 반면에 안면 같은 경우는 지가 갖고 있는 양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물만 채워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들요. 양형 취향 양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이 비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안면은 양형 측량이 없고요. 코이어 배지는 크다. pH 같은 경우도 그 안면 같은 경우는 없는데 그 코이어 배지는 약간씩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내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부서지는 건데요. 잘 부서지지 않는 거고, 관리의 용이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의 용이성을 볼 때는 배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옛날에는 이제 제가 처음 수경 재배를 할 때만 해도 거터에다가 안면이나 코이어를 부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뿌리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야, 이 나무가 좀 이쪽이 좀 안 좋네? 그럼 뿌리를 찢어봐갖고 배지를 찢어봐서 야, 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뿌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겠구나. 아니면 뿌리가 안 좋으니까 과일의 개수를 조절해야겠구나. 화방을 제거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배지를 점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 발달 정도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용이성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내가 구역별로 비커를 반드시 한 개 이상 다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액으로 공급 장치에 들어간 물량하고 실제로 들어간 물량하고 확인이 돼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갔는데 1구역, 2구역인데 비커가 4개가 있어. 근데 3구역에서 보니까 한 500ml 들어갔네. 점심 먹고 왔더니 500 들어갔구나 하고 갔는데 저쪽이 100, 200밖에 안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전자밸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pH도 뭐예요? 공급 사이트에 있는 pH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커에 있는 pH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요. 항상 그래서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지도 항상 내가 찢어서 볼 수 있도록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확인만 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수경재배에서 뭐만 안 되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과습만 안 하면 기본은 먹는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습 안 되는 거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습인지 아닌지?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배지를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날도 한 10개 정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해지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졌는데 배지가 무거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빨리 양액 조절해갖고 내일은 내가 4시까지 물이 들어갔으니까 3시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니까 항상 이걸 들어보는 습관이 있으면은 들어봤는데 내가 양액기를 봤더니 요즘에 광량도 옆골에서 5번 들어가게 해놨어. 그런데 예를 들어 100줄에 한 번 들어갔는데 5번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별로 안 들어간대? 했는데 배지가 무거워. 그러면 많이 들어간 거야, 적게 들어간 거야? 5번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간 거죠. 반면에 내가 광량 100줄에 한 번씩 해서 200줄, 한 20번 물이 들어갔는데 해지고 나서 이렇게 재봤더니 배지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액 세팅한 거랑 상관없이 물이 적게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이 먹은 게 많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이것만 들어봐 주시면은 건조 피해 날 일 없고 습해 받을 일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하는 건 뭐 보고 세팅하면 돼요? 배지 들어보고 세팅하면 되고, 배지 찢어보고서 세팅하면 되고.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전부 다 되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들어보고 이것만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어제 오셨던 분 중에서 이 충전식으로 한다고, 충전식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봐야 돼요. 이게. 그 무겁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한번 함수를 갖다가요 70% 정도 잡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배지 무게 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정도가 70%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옛날에 재봤잖아요. 이 정도면 70%야 50% 나오는데 처음 할 때는 배지 무게 한번 측정해 보셔가지고 이 정도가 50%구나 이 정도가 70%는 한번 측정하시면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배지 무게를 달아요. 몇 개 달고 있어요? 1개 내지 2개 달고 있죠. 위험하죠. 그럼 내가 몇 개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인 경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0개 정도 계속 들어보시면은 배지가 무거워지고 있는지 가벼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지 무게 다는 것이 있으면은 좋고요. 그것도 있다. 제가 이제 그 경험담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온실을 처음 이제 운영하면서 맨날 들다가 배지 무게이 있는 게 있으면 배지 무게 다는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사용할까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많이 사용 안 해요. 왜 사용 안 할까요? 귀찮아서. 언제 사용할까요? 제가 어디 출장 가서 멀리 가 있을 때 지금 물어봐요. 우리 아줌마한테 전화해보갖고 거기 몇 %예요? 비가 오는데 50, 6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적당하네 하고 끝나요. 그럼 만약에 7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 양액기에 꺼놓으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원격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이 드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요것만 들어봐도 1개보다 10개가 더 정확하잖아요. 20개가 더 정확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이제 항상 누를 확인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배제 가격은 제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배지는요 100% 전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배지 종류는 보면은 이제 펄라이트, 아면, 코이어 세 가지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배지는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연구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 배지만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토마토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냥 호이어하고 안면 중에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호이어하고 안면 갖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은 펄라이트, 안면, 호이어가 누가 생산성이 가장 높을까요? 아니에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 배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배지에 맞게 관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펄라이트, 안면, 호이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물을 1회 급수량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펄라이트, 안면, 호이어 중에서 호이어가 제일 많아요. 한 번 급수량. 그 다음이 안면, 그 다음에 펄라이트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펄라이트는 물 배수가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적게 자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 안면하고 호이어하고 부피가 누가 더 큰가요? 호이어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한 번 적시려면 누가 더 많이 줘야 돼요? 호이어를 더 줘야 되겠죠. 근데 공급량은 누가 더 많이 줄까? 호이어가 1회, 그러니까 1회가 말고 하루 급수량은 누가 더 많을까? 호이어 하면 펄라이트 쪽에도 똑같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이어를 갖다가 150ml씩 2번 준다고 하면은 저기 안면은 100씩 3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펄라이트는 75씩 4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주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잘 지키면은 내가 어떤 논문이나 어떤 진흥청에 나온 어떤 자료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이어 배지가 안면보다 수량이 높대요. 높죠. 어떻게 왜 높았을까요? 안면에 호이어에 맞춰서 안면을 관리하면은 호이어가 제일 생산량이 높겠죠. 반대로 이제 펄라이트에 맞춰서 토마토 오일을 키우면은 어떻게 돼요? 펄라이트가 생산량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는 배지에 따라서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어 배지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호이어 배지도 물 줄 때 달라요. 칩이 두 분이 70%인데 실제로 70%예요? 아니요. 그다음 70%인데 여기 사장님은 칩 두께가 이만해. 재수 못 붙은 거죠. 어디서 이상한 배지 들어온 거죠. 이분은 칩이 그래도 손톱만 해. 그러면은 괜찮죠. 70%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여기 분은 물을 자꾸 계속 줘야 되고 여기는 물을 좀 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식을 해놓고 물 나오는 거 배지 무게, 그러니까 내가 물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물을 더 줄까? 물을 채워줄까? 내가 이 배지에다 물을 채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식을 하든 간에 함수율을 70%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경우에 내가 광량이 막 하루에 최대 광량이 100W 정도 되고 뭐 하루 누적 광량이 3000줄이야. 그럼 내가 배지 함수율을 70% 이상으로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칩이 많은 배지는 조금씩 자주 줘갖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더스트가 많은 배지는 조금 덜 관리해도 70%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맞추는 게 목적인 거지. 그 전략은 배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지의 특성에 알맞게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배법이다. 그러니까 좋은 배지는 한 번 없어요. 근데 있긴 있죠. 물 쭉쭉 칩이 막 손톱만 해갖고 뭉쳐지지도 않고 막 쭉쭉 빠지는 건 나쁜 배지는 맞아요. 근데 정상적인 호이어 배지, 정상적인 안면 배지, 정상적인 펄라이트 배지는 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펄라이트든 안면이든 호이어든 간에 서로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배지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 배지가 나쁘다고 하면 그 배지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배지가 나쁜 거 아니다. 또 뭐 안면하고 호이어하고 비교했을 때 안면 호이어 배지를 1회 급수량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비료량이 많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료량은 똑같이 주되 전략을 다량 소해 전략이 호이어고 소량 다해 전략이 바로 펄라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은 거는 소량 다회, 물 빠짐이 안 좋은 거는 다량 소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라이트하고 안면 코이어를 보게 되면은 일단 폴라이트는 진주암이에요. 진주암 우리는 날까 안 날까요? 100% 중국산 진주암. 그리고 실제로 폴라이트 시장이 수경재배 시장이 아니라 거의 다 그 건축자재 시장입니다. 폴라이트 시장은 사실상 거의 폴라이트는 건축자로 사용되고 있고요. 안면은 이제 현무암을 삼노갑의 현무암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하죠? 녹여서 부풀어서 만든 것이 이제 현무암이 그 안면이고요. 그래서 코이어는 이제 코코넛 베지겠죠. 코코넛 만든 건데 안면 같은 경우에 안면하고 이건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안면하고 뭐지 커피하고 발암성이 누가 높을까요? 커피가 더 높대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한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안면을 갖다가 성면이나 유리섬유로 생각하는데 안면은 그게 아니에요. 안면은 조직이 둥글둥글해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박히지 않고 다 녹아버려요. 얘들. 동글동글한 그 자체가 입자가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안면 작업 하시는 분들 느끼신 게 아마 안면 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면 쓰면은 거칠거칠하지 따갑진 않아요. 그 몸이 거칠거칠해. 왜요? 이 가루가 묻어갖고 이게 묻으니까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고 따갑진 않은데 성면이니까 그렇죠. 유리섬은 따끔따끔하잖아요. 얘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유효수분 같은 거 볼게요. 이거 잘못된 삽이 아니라 30%예요. 오타 30%. 70% 정도 된 게 안면이고요. 코이어 베지는 30에서 40%. 그러니까 어때요? 볼륨이 1.5배에서 2배 정도 돼야 유효수분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이어 베지를 토마토나 오이 키울 때 20리터 베지에 4포기 내지 5포기를 키운 이유가 바로 유효수분 함량이 안면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안면은 10에서 15리터를 써요. 우리가 보통 10에서 15리터를 써요. 10리터 베지에는 4포기 심고요. 15리터에는 6포기 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로 저 볼륨이 뭐에 관련이 있다? 바로 유효수분 함량과 관련이 있다. 폴라이트 쓰시는 분 계시죠? 폴라이트는 몇 리터예요? 보통 쓰는 게 40에서 50리터죠. 그래서 유효수분이 얼마예요? 13에서 14%죠. 그러니까 3배에서 4배가 돼야 안면 대비 3배 정도가 돼야지만 어때요? 같아지겠죠, 유효수분이. 그리고 이제 이 점철이 필요 없고 배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폐기 관련해서 얘기하면요, 폴라이트도 그렇고 안면도 그렇고 코이어 배지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 저게 그 일반 폐기물이에요.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뭐예요? 그냥 쓰레기장에 매립하면 되는, 특별한 처리 없이 매립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 안면 같은 경우는 뭘로 분류되냐면은 흙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수거에다 내 눈에 뿌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남의 거를 뿌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눈에 뿌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흙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데 코이어 배지가 배지로 처음부터 쓰이지 않았어요. 코이어가 처음 뭘로 쓰였을까요? 제가 20여 년 전에는 코이어를 어디서 봤을까요? 토양 계량제로 봤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는 코이어 배지가 처음에는요, 공주시에서 제가 저기 우성 가면은 토마토 오이 키운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조 사업으로 토양 계량제로 공주시에 구입을 해서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코이어 배지가 토양 계량제로 쓰이다가 이제 나중에 피트모스도 이제 사용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코이어가 이제 배지로 사용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코이어 배지를 갖다가 땅에 넣는 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이어 배지를 옆집 걸 갖다가 내가 내 땅에 넣게 되면은 토양 계량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물 빠짐 안 좋고 딱딱해진 흙들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코이어 갖다가 다 때려 박으라고 합니다. 전부 다 계속 박으라고요. 그러면은 토양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원래는 토양 계량제로 쓰였던 거예요. 코이어 배지가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코이어가 배지로 쓴 지가 2000년 후반대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 논문 하나 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안면 폴라이트에서 코이어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습해가 자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습해가
갑자기 배지가 바뀌면서 습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왜 포이어 배지에서 습해가 발생할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2008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갑자기 안면 포이어 배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럽과 관련 있는 게 그때 피트모스라는 게 있는데 피트모스가 지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트모스가 늪에서 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파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에 반대하다 보니까 그때 피트모스 대신에 나온 것이 바로 저 포이어를 이제 피트모스 대신 사용되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얘는 가격이 이제 바뀌어갖고 지금 웬만 3천에 넘어가니까요. 폴라이트는 이제 그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게 장미나 장미 재배에서 좀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입자 크기가 1호부터 3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가 비쌀까요? 3호가 비쌀까요? 1호가 훨씬 비쌉니다. 3호는 저기도 해줘, 세일도 해줘요. 근데 1호는 세일 안 해요. 1호는 정가 다 받고요. 3호는 깎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100% 이제 중국에서 원적으로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제 무치하고 굉장히 이제 일단은 유효수분 함량은 낮지만 이제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유효수분이 낮은 것을 이제 한 것들이고요. 지금 폴라이트 배지 같은 경우는 다른 배지에 비해서 습해 위험은 좀 적은 편이 되거든요. 그래도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무게가 리터당 138, 180g인데 가벼울까요? 리터당 130g이면? 우리 40m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몇 킬로예요? 안면 배지는 500g이거든요. 보통. 저거 몇 킬로예요? 무겁죠? 무겁죠. 가볍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거워요. 작업할 때 되게 무겁게 해요. 그 다음에 폴라이트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한 번 쓰고 못 버리죠. 오래 써야 돼요. 오래 쓰면 뭐 해야 돼요? 소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다음 뿌리도 제거하면 돼요. 뿌리를 뽑아주고 빈틈에 또 폴라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폴라이트가 어때요 요즘에? 거의 아주 옛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지금 일부 화훼 농장에만 좀 있고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해가시고요. 이게 원적이고 여기서 이제 뻥 튀겨서 이제 이렇게 티바비로 튀긴 거죠. 폴라이트는요 물에 떠요. 우리 저기 지금 상토에 쓰고 있네요. 상토 보면 저 하얀 게 다 폴라이트인 거죠. 네, 그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점이 이제 지어생한테 가격이 높은 거. 가격이 높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배지를 계속 재활용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다른 단점은 없어요. 그거 제일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안면은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상업적 수경재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퍼뜨린 시기가 바로 그로단의 안면 배제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로단이라는 회사가 안면으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저 회사가 농업용 걸 만들던 회사였을까요? 다른 걸 만들었을까요? 원래 건축자재 회사입니다. 단열재를 만들었어요. 단열재는 물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면 안 돼요, 단열재는. 근데 이거 단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불량이 났던 거예요, 일부가. 어떤 불량이요? 물이 스며드는 불량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밖에 쌓아놨대요. 쌓아놨는데 풀이 거기서 막 잘 자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상추를 심어놓고 비료를 좀 줬더니 엄청 잘 자라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로단사가 안면을 만들기로 하기 시작했어요. 농업용 안면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경재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뭐 사용했을까요? 안면 사용하기 전에는 모래라든가 자갈을 사용했거든요.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지금도 보면은 저기 제가 어느 농업기술원 저기 자료 봤더니 아주 웃긴 걸 봤습니다. 사경재배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경재배를 보급하냐 그랬더니 모래값이 싸기 때문에. 사경재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있었죠. 왜 50년대 있던 걸 왜 안 써요 지금까지? 안면과 폴라이트와 코이가 생기면서 생산량이 낮으니까 안 쓰게 된 거잖아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로단에 있는 안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본격적으로 수경재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안면이 들어오고 그다음 폴라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수경재배가 상업용 수경재배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이건 보통 우리가 95%의 공구를 가고 있다고요. 형광하고 실용압을 1600도에 가공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건 미생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보통 우리가 리터당 5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리터 말고 자 리터당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20리터면 몇 g이에요? 자, 그다음 물의 확산이 균일하고 유효 소분이 많아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아요. 또 하나가 이제 재배 기간에 이제 점검이 쉽고 부피에 비해 가벼운 설치가 쉽고요. 반복이 가능하고 이제 쉬운데 여기 이제 안면이라고 그러겠죠. 안면은 이제 자루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환시 수경을 할 때 이 안면이 되고 코이어 배진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면은 잘 되는데 코이어 배지는 순환식 수경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코이어 배지에서는 색소가 나오죠. 약간 빨간색 물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UV가 통과가 잘 안 돼요. 안면 배지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독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요. UV 말고 NUF라고 해서 이제 필터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필터 방식으로 미생물을 걸러내는 거는 충분히 코이어 배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일단은 배수가 잘 되는 수환식 수경이 유리하다. 이건 옛날 UV 할 때 얘기고 최근에는 NUF 방식이 생기면서 안면 그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도 수독을 잘 된다고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바로 두 번째 거. 한 번 건조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배지가 마르잖아요. 코이어 배지는 마르잖아요. 물 주면은 다 젖어요. 근데 안면은 마르면은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고압 분무기로 하나씩 물을 채워야 돼요. 마르면. 여기서 그럼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위험하다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죠.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작업을 안 합니까? 한번 최소한 물 들어가는 것만 확인해서 예를 들어 비커 4개 놓고 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배지가 예를 들어 내가 1헥타에서 어떤 드리퍼가 막혀서 한두 개가 마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고라고 날 수 있을 정도 마르진 않겠죠. 이것들은. 일단은 안면 배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마르면 다시 물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경재배용 배지 중에서 폐기가 가장 어렵다. 그렇죠. 폴라이트하고 코이어 배지는 쌓아놓으면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내가 찢어서 논에다 버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과체연구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껍데기 벗긴 다음에 토경 재배하는 데서 쌓아놓고 물을 뿌려. 물을 뿌린 다음 어떻게 해요? 로타리를 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무튼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이 한번 말랐을 때 다시 물 채우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안면 배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액과 뚫려올까요? 뚫려오지 않을까요? 안 뚫려. 절대로 안 뚫려오죠. 배액과 안면 배지는 다 전부 막혀와요. 왜냐면은 뚫려오면 물 채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곱미터당 7에서 9리터라고 되는데 10에서 15리터를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곱미터. 코이어 배지에 예. 이렇게 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구병이라든지, 예? 그러면 그거를 토양에 이렇게 놓고 병원을 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이어 배지보다 토양의 미생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 내 이미 토양에 다 있다. 토양에 다 있어요. 어차피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페인하면 병 와요. 시드름병, 청구병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물 고인대에서 나와요. 반드시. 처음 시작한 데는 반드시 고인대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넣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이어 자체가 그 병원성 미생물에 살기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거기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구로당 배지량이 이제 배지의 크기인데요. 배지의 크기가 크면은 어때요? 수분 안정성 높겠죠. 그래서 안면 배지가 코이어 배지가 수분의 안정성은 좋아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 어렵죠. 뭐요? 한번 물을 예를 들어서 70% 채우려고 하는데 10리터짜리 70% 채우는 거하고 20리터짜리 70% 채우는 거하고 20% 70% 채우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에 사용할 때는 배지가 크면은 여름에 유리하다. 왜 여름에 유리할까요? 배지가 크다는 얘기는? 배지가 크다. 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배지가 작다. 뿌리가 작죠. 그러면은 배지가 큰 배지는 어떻게 준다 물을? 소량 다회로 줘야 된다. 배지가 큰 배지는 어떻게 해요? 부피가 큰 배지는 다량 소회로 준다. 코요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어때요? 볼륨이 크죠? 다량 소회. 배지가 볼륨이 작으면 소량 다회 전략돼요. 그래서 수분 한적이 작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주 주셔야 돼요. 이것들은. 일단 우리가 안면은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뭐 2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포소하면은 이게 함수량이라고 있잖아요. 배지가 한번 말라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물 채우기 어려워서 전부 다 고압으로 다시 물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눌리면은 짜부가 되면요 눌려갖고 회복이